그래서 이게 눈썹을 거상할 목적으로 이마를 거상한 것이고, 그래서 요 부위가 보면 개선이 된 거죠. 여기 눈 위하고 눈 아래가 만나는 여기 치마처럼 늘어져 있는 부위가 이제 수술 후 보게 되면 없어진 거죠. 안녕하세요. 미오름 서원장입니다. 오늘은 50대 초반 여성분 사례를 통해서 어디 부위를 노화를 해결하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문제하고 그 적절한 형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. 수술 전 모습인데요. 50대 초반이시니까 어느 정도 노화는 오셨겠죠. 이제 한참 이제 40대 지나서 이제 50대 되면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노년기로 가는 시기니까 노화가 많이 오게 되잖아요. 눈 위, 눈 아래, 그 다음에 나머지 옆 얼굴하고 목, 이 부위를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. 그래서 눈 위를 해결할 수 있는 수술들이 예를 들면 뭐 이마거상이라든지 눈썹거상이라든지 쌍꺼풀 상안검이라 그러죠. 이런 수술들이 있는 거고, 눈밑은 뭐 재배치라든지 하안검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는 안면거상, 흔히들 이제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 거죠. 이 분의 경우에 전체 얼굴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, 이 하관, 저도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. 눈 주위 노화는 많고 하관의 턱이나 군턱 같은 데는 처짐이 덜한 분이셨어요. 그래서 눈밑 주변 노화가 많으니 위하고 눈 아래 노화를 해결을 하시는 것이 1번인 것 같다. 그 뒤에 여기는 고민을 해보시고 눈 주변에 위해서 하관이 나이가 많아 보이면 그때는 안면거상이나 실리프팅 있는 걸 고려해 봅시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. 여기에 보시면 해결하는 방법이, 눈이 크신 눈은 아니거든요. 눈이 작은 편인데 눈 밑은 수술 방법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. 이거는 피부를 열어서 이렇게 잘라내는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, 피부를 열어서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, 저희 병원에서 더오름 눈밑 거상이라고 불러요. 여기를 거상을 하게 되면 요 형태로 가는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애교살을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분의 애교살이 복원된 거죠. 처짐이 여기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복원돼서 보이겠죠. 그러고 이 볼록하던가 하고 고랑도 많이 개선이 되고요. 이 형태가 되는 거고, 눈 위 부분은 무엇을 했냐면은 이게 눈썹이 처져 있는 거거든요. 처져서 내 눈이 이렇게 돼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잘라서 하는 게 보통 상안검 수술이라 해서 피부를 잘라는 양이 많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두꺼워져서 인상이 싸나워지고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들게 되죠. 그래서 이마 거상을 하고 여기다가 쌍꺼풀을 새로 조금 더 크게 만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의하셔가지고 요 형태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게 눈썹을 거상할 목적으로 이마를 거상한 것이고, 그래서 요 부위가 보면 개선이 된 거죠. 여기 눈 위하고 눈 아래가 만나는 여기 치마처럼 늘어져 있는 부위가 이제 수술 후 보게 되면 없어진 거죠. 없어지고 쌍꺼풀이 눈이 크지 않으시니까 얇게 만들어 드린 거죠. 수술 전보다는 큰데 눈이 작으시니까 여기다 너무 큰 걸 해놓으면 수술은 티가 나게 되죠. 그죠? 눈이 작은데 쌍꺼풀이 크면 이상하잖아요. 비율상 안 맞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자연스러운 크기를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이마거상을 한 후에 만들어 드렸던 것인데, 이제 이 분의 걱정이 있으셨어요. 어떤 걱정이셨냐면은 내용이 보면은 눈밑은 괜찮으시대요. 그런데 보면은 눈꺼풀이 쌍꺼풀 말하는 거죠. 나이가 들면 더 칠 텐데 조금만 더 개선하고는 싶다. 그래서 경과 관찰을 갔을 때 1, 2mm 추가로 해줄 수도 있다. 제가 드린 답변은 현재 상태는 양호하고 이마거상은 더 이상 못하고, 이게 쌍꺼풀 선을 몇 년 뒤에 지나서 이거보다 작으면 조금 더 이거를 개선을 해드릴 수도 있다. AS를 통해서 라는 말씀이었는데,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제 주 포커스인데요. 이게 우리가 나무만 볼 수도 있고 숲을 볼 수도 있잖아요. 이 쌍꺼풀은 이 눈 크기에 비해서 작은 쌍꺼풀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거보다 더 크게 미래를 예단을 해서 여기를 더 크게 만들거나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거나 하게 되면은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된다는 거죠. 이 얼굴이라는 전체 숲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인데 이 나무만 보고 달리면 내 눈 크기도 있고 내 눈 모양의 형태가 있어서 그대로 이게 조화롭게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, 여기다가
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래에 그걸 걱정해가지고 막 잘라내고 있는 건 이제 옳지 않다는 거죠. 해서 시간이 지나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전 영상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오늘 노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둘 다 거상 쪽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면 물론 좋겠지만 부분적으로 내가 할 수도 있잖아요. 이 부위를 해봤더니 만만치가 않더라. 그래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형태가 왔을 때 어느 부분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.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은 노화가 많이 안 왔는데 이 부분에다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생각하는 분도 꽤 많으세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 나이가 예를 들어서 50인데 내가 한 60처럼 보여. 그러면 물론 전체를 다 계산하면 좋지만 주요 부위가 꼭 한 부위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부위가 눈 밑 주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. 이전 영상에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때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보지 말자는 거죠. 비율적인 측면에서 얼굴 전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한 곳에만 포커스해서 예를 들어 쌍꺼풀 크기만 집착해서 보게 되면은 그 눈의 형태에 어울리지 않는 쌍꺼풀을 만들어 놓게 되고 그 형태가 본인은 만족할지 모르나 남들이 보기는 조화가 이상하니까 이는 수술한 티가 난다든지 인상이 세 보인다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. 원장님 지금 사진에 본 것처럼 예. 저렇게 하게 되면 유지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? 이거를 유지기간이 몇 년이다 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눈 위도 그렇고 눈 아래도 그렇고 이렇게 이걸 복원을 했을 때 복원이라는 건 결국 옮기는 행위거든요. 이 눈밑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53이야.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봤더니 이게 옛날에 내 눈이 이 형태의 내가 33살 때 눈이야. 그러면 여기서까지 돌아오는 데는 20년이 걸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복원이 됐느냐, 어떤 형태로 돼 있고 이 모양이 어떻게 됐느냐. 근데 이렇게 유지기간의 개념을 처음 이 모양이 유지되는 기간이냐 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. 제가 보는 계산 방식은 상당히 좀 유지가 됐다가 천천히 노화가 옵니다. 이사가 갔지만 이사 간 데서 또 처지겠죠. 33세 때 위치로 이동을 시켜줬지만 20년이 지나면 천천히 이 모양으로 갈 거라는 거죠. 근데 사실 제가 한 20년 된 환자분 봐도 그대로 돌아가진 않아요. 수술량 그대로. 그러니까 유지기간이 굉장히 좀 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.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이동이 잘 돼야 돼요. 거상이란 거는 뭐 안면 거상이든 이마 거상이든 뭐 눈밑 거상이든 결국 어디를 여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. 여는 이유도 있거든요. 여는 이유는 거기를 잘 박리해서 이동시키기 위한 거고 그게 박리가 잘 되고 이동도 잘 돼야지 유지기간이 길어지고 모양도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. 영상 잘 보셨나요?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사진 상담이나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으로 미오롬 서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